내년도 두 축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를 축으로 해서 그 안쪽에서 새로운 또 테마들, 또 작은 테마지만 시장을 또 강력하게 만들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매번 나와서 하는 자기소개입니다. 자기가 없는데 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웅달 책방에서도 몇 번 몇 번 나왔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셨나요? 예, 그래서 나오게 된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산타 랠리가 진행되는 연말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고, 그리고 저희도 이거 언제 갈 것 같아? 라고 했던 게 이제 2600석까지 한 번에 훅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에 어떤 기대감도 살짝 돌아오고 또 내년에 대한 변화에 대한 흐름들도 맞아가고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상승의 근거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요. 이 알고 있는 상황들을 이제 시장이 먼저 많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알고 있는 상황들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 뭐라고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보여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혀 다른 거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가야 되겠죠. 근데 미국 시장이 최근에 좀 움직이다가 또 이제 약간 고점에서 좀 흔들흔들하는 모습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들 쪽에서 국내 증시도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 대비 못 따라갔으니까 그만큼 따라갈 것이냐, 이런 것 쪽에서 약간 열심히 따라가려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연말의 분위기는 거의 이제 고점 정도쯤에서 마감을 계속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의 흐름이겠죠. 근데 미국 시장은 일단 많이 올랐다. 저희가 7주 연속, 8주 연속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거의 20번 정도 손에 꼽는데, 그런 흐름들까지 보고 역시나 강한 모습들로 돌아가겠느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어떤 기대감이 좀 미국은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기대를 또 키우기도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일단 이 정도에서 내년을 바라보는 타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12월 1일부터 녹화 날짜까지 기준으로 해서 쭉 소팅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산 건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SK하이닉스 이쪽이고요. 두 번째는 의외로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기아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세 번째 종목군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인터넷 플랫폼 쪽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쪽은 업황 때문에 좀 들어왔을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자동차 쪽은 뭔가 기대감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워낙 많이 하락해, 실적 대비해서 절대 누가 봐도 비싸다고 볼 수 없는 국면들인데, 금리가 인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혹시 이게 자동차를 팔리기 위한 조건들이 들어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관심이 살짝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또 인터넷 관련된 성장주 쪽의 플랫폼 업체들은 기대감이 높게 되겠죠. 근데 정부에서 약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어떤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좀 규제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여파가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큰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인터넷 플랫폼주들을 사는 이유는 금리에 따른 인하 수혜다라고 관점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양립할 수 없는 분위기죠. 이제 금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도 내년에 충분히 인하할 거야. 근데 경기는 잘 버틸 거야. 그래서 경기는 소프트 랜딩, 금리는 빠르게 떨어져야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려고 하게 되면 시장의 충격, 그러니까 즉 경기가 심각하게 안 좋아져야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던 어떤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뭔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요인들이 있어야 금리를 빨리 떨어뜨리겠죠. 근데 그게 없이 만약에 잘 버텨간다, 그래도 여전히 잘 미국 경기가 소프트 랜딩 할 정도로 버텨내간다, 그럼 금리가 빨리 안 떨어집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두 가지가 양립할 수밖에 없는 쪽인데 시장은 둘 다 바라보고 있다. 그럼 뭔가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 쪽으로는
금리는 상대적으로 시장이 앞서서 해석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떨어질 거라는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또 시기도 저희가 바라보는 것처럼 뭐 내년 3월부터 바로 금리가 인하될 거야라고 하는 것도 아직 조금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먼저 기대감으로 앞서가게 되면 당연히 이게 조정을 만드는 빌미가 됩니다. 이런 관점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럼 뭐가 제일 좋으냐? 개인적으로는 경기에 대한 충격 때문에 또 고생하고 막 또 머리 아프고 이런 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어느 정도 경기가 좀 슬로우했는데 그래도 잘 소화해낼 정도의 경기 기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서 또 오히려 경기가 생각보다 과열되는 징후, 그래가지고 정말 여전히 좋다라고 하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연준도 생각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경기가 또 그렇다고 바로 턴을 또 강하게 하는 쪽도 별로 안 좋은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해석하는 부분들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지표와 또 금리를 인하가 될 정도의 수준을 얼만큼 또 시장이 얘기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기대감, 실망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쪽이 편안하게 그냥 금리 날 거야 그냥 계속 쭉 고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생각할 게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지만 일단 마인드는 그렇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일단 금리 인하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이 팍팍팍 뭐 그래서 내년 3천 갈 거야, 뭐 직전 고점 돌파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편안하게 지난 2020년도 금리 인하와 함께 강력하게 유동성이 공급돼서 코로나19 사태가 크게 들어왔지만 금리가 빠르게 떨어져서 나왔던 유동성의 보강이 확 되는 국면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범피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정신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결론적으로 올해 초 대비해서 연말 갔는데 2600에서 3000까지 왔다라고 만약에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험난하고 순탄치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장이 더 갈 듯 하다가 또 빠졌다가 더 갈 듯 하다가 빠졌다가 하는 이런 진폭의 범위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 빠르게 할 거야? 아니다. 연준이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면 또 실망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경기 지표 받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거 아니야? 그럼 또 실망할 거고, 그런 단계별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지수 범위는 넓게 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지수의 흐름들이 완만하게 그리고 또 편안하게 상승할 것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그런 흐름들과, 즉 내년은 좀 대응 전략들이 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즉 나도 종목들을 갖고 있다 보면 많이 오르면 좀 팔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하게 되면 팔았던 거 좀 다시 살 수 있는 이런 베팅의 감각, 아니면 또 트레이딩의 능력, 그리고 내가 이럴 때는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 지표 쪽도 좀 챙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좀 약간 적극적인 투자 자세, 투자의 마인드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투자 수익률을 높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썸네일 각이네요. 네, 요거 뽑기 위해서 마지막 질문을 남겨놓으신 게 아닌가 생각은 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 대장주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의 두 축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도 두 축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를 축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두 개 흔들리게 되면 대한민국 증시는 지수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딱 서 있는 입장 쪽에서 그 안쪽에서 새로운 또 테마들, 또 작은 테마지만 시장을 또 강력하게 만들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섹터 흐름들을 찾는다. 아마 말씀드렸던 이 두 큰 축에서 변화를 보고 찾아가시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조금 작은 세부 섹터는 그때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그거죠. 반도체는 딱 메모리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반도체 투자도 다시 재개가 될 거고, 감산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섹터를 보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흐름들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세부적인 질문 하실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거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큰 축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반도체에서 좀 만들어가는 섹터, 2차 전지는 또 내년에 개화할 섹터. 그러면 물론
양극재는 당연히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돌아섰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중심이 될 것 같고 그와 함께 또 커가는 또 다른 섹터들 이것도 세부적으로 챙겨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였던 주도주가 그대로 또 주도주가 될 것이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보강해서 공부하는 측면들 다시 내년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